안녕하세요. 4주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장은 다음에 다뤄도 되지만 7장 부분은 미리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습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것은 실습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장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습 단계를 실습 준비 단계, 실습 진행 단계, 실습 종결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교과서 98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개괄적인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98페이지 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림 7-1번이 나와 있어요. 그림 7-1번에 보면 실습기간과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실습기간은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 가실 곳이고요. 교육기간이라고 하면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육기관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실습은 어떤 곳에 가야 되고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실습 전에 준비할 건 뭐고 실습 진행 중에 준비할 건 뭐고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 현장 실습 멘토링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실습 의뢰 공문 발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한 5주차쯤까지는 여러분이 실습지를 정하기를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습지를 늦게 정하면 1인당 5명까지 실습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습지가 꽉 차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야 될 실습 기간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5주차쯤에 여러분이 실습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정해진 곳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어느 곳에 정했는지 이제 과 대표님을 통해서 문서 형식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로 어느 기간에 가는지를 학교에다가 다 알려줘서 그 기관의 팩스 번호까지 알려줘서 팩스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누구누구님은 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가니까 우리 백성문화대 실습 학생으로서 실습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적인 문서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실습 기간에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공적인 문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백성문화대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생으로 누구를 보내는구나 라고 문서를 접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실습이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가기 전에 학교에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요 단계가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기간이 다 확정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방학 때 실습을 가실 건데 교육기간 실습지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방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실습하는 기간에 가서 실습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습 기관장도 만나보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방학 중에 나가서 실습 지도자와 저와 여러분이 또 사진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습 일지에다가 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실습이 다 마쳐졌다고 하면 실습 기간에서 여러분한테 출석은 잘했는지 시간은 잘 적혔는지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런 문항들에다가 점수를 부여하고 기간에서 부여한 점수 50%와 또 실습 지도 교수인 제가 부여하는 점수 50% 해서 여러분에게 실습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점 이하가 맞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하신 분들은 60점 이하를 맞은 분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실습지도 여러분 책임 교수로서 이런 역할들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홍성에서 실습한다 그러면 제가 홍성에 있는 기관에 또 여러분이 방문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천안에서 한다 그러면 천안으로 가고 아산에서 한다 그러면 아산으로 방문해서 여러분 실습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저하고 기관하고 여러분하고 잘 조율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실습 기간에서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두 번째 서류 접수가 되죠. 어떻게 접수되냐면 실습생 여러분이 이력서를 제출하듯이 실습 신청서와 실습 프로생 프로파일을 접수를 하고 또 공문을 접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공문 접수는 나중에 하네요. 프로파일과 신청서를 접수해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선발을 하고 확정을 하고 그러면 수락을 하는 거죠. 예, 공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실습 기간 실습 지도를 실습 지도자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습이 120시간이 끝나면 실습 종결을 하고 평가서까지 발송하는 역할을 실습 기간에서 여러분의 실습 지도자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7-1번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진행 절차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또 등교 수업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실습 전 선행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습 전에 해야 될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실습 선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이수해야 될 과목이 이수가 돼서 배우고 실습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그 과목이 이수가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양식을 학교에서 다운받아서 협회 양식을 학교에서 다운받아서 사회복지학부에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USB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식에 여러분이 워드로 치시고 실습일스에서 치시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에 가서 실습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한 사회복지 실습 양식을 USB에다가 다운받아서 저장하셔라.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실습 기간을 찾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느 기간을 가야 되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찾으실 때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기간이 어떤 건지 나는 어디 가서 실습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찾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학우님 중에서 발 빠르신 분이 벌써부터 저한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실습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의 행정 업무 처리인데요. 여러분이 실습 기간을 찾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찾은 기간에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실습 신청서 작성하는 거,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재, 우리 사회복지 현장실습 길라잡이 교재가 그 부록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부록에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연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는 거, 프로파일 작성하는 거, 이런 행정적인 업무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연습하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문을 학교에서 보낼 때 여러분이 공문 뒤에다 신청서랑 프로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다 각자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습 기관 선정 후 실습에 대한 사전 공부를 저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실습 기간을 선정하셨다면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고 역사는 얼마나 됐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있고 그 기간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뭐 클라이언트는 몇 명이나 있고 뭐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들 기간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이해를 하셔야만 거기 가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거기 가서 실습에서 내가 가서 목표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실습 목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을 선정을 하셨다면 제가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레포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시고 그 기간을 이해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간을 알아야 실습 목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저하고 등교 수업 나오면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의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할 거니까 이걸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습 전에 여러분이 사전에 실습 가기 일주일 전이든 이렇게 사전에 기간 방문을 하시는 것까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실습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이다라고 하는 여섯 가지에 대한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모르셔도 다음에 또 들으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 전에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선수 과목 이수한 걸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확인하는 방법은요. 큰 틀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어디에서 이 양식을 다운받으라고 했죠? 예, 여러분이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들어가셔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기준으로 한 우리 학교에서 만든 사회복지 현장실습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USB에 저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운받으면 거기에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신 과목을 동그라미 치거나 안 배운 과목은 안 배웠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양식을 보시고 배운 거 언제 기준으로요? 2학년 1학기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가 선수 과목은 몇 과목 배웠고 어떤 걸 안 배웠는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배우고 실습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그런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수한 과목에 체크를 해봄으로 실습생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기초 과목과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습생에게는 실습에 대한 준비성과 동기 유발을 촉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실습 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서 학교에서 지도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걸 돕는 거가 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습 기간 찾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찾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습 기간 찾는 큰 틀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책에 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큰 틀을 이해하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한국에 있는 복지기관이 쫙 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 위탁해서 자격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검증해서 이제 여러분 자격증을 주는 곳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자격증을 주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충남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면 충남 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이 다 떠요. 그리고 충남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천안이다, 아산이다, 홍성이다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협회가 다 떠요. 그러면 여기서 뜨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아동복지인지 청소년복지인지 여성복지인지 노인복지인지 지역복지인지 뭐 등등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내가 어느 복지 영역에서 가서 사회복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영역별로 쫙 여러분 지역을 이렇게 서치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몰랐던 기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학년 누구누구인데 제가 당신의 당신 선생님의 기관에 실습을 가고 싶은데 실습 가능할까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공손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언제 오라고 하든가 뭐 실습생이 찼다고 하든가 여러분이 거절을 당해보기도 할 거고 어느 순간에는 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경험도 하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실습지를 정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도 가시고 또 가실 때 여러분 실습 신청서와 프로파일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실습 기관에 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찾아요? 실습 기관을 여러분이 찾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습 기관과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승인을 받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구두로 받은 다음에 실습 계획서,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이제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실습 기관을 찾으면 실습은 50% 이상 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둘 거는 실습 기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습 기간을 찾을 때 아무 기간이나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이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간, 인증된 기간 이런 기간을 찾으셔야 되는데 잘못 찾으면 나중에 실습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찾은 기간이 적절한 기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찾는 과정을 저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1차 시에서는 여러분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기간이 실습 기간으로서 적절한 기간이구나 라고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5주차까지는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5주차까지 힘들다 그러면 7주차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변경해 보면서 실습 기간 찾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큰 맥락만 이해하시고 혹여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등교하셔서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